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용산 참사의 주인공이죠. 용산 참사의 실질적인 가해자 격인 김석희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사 앞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건물 내로 진입하기 위한 사측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대치하다가 결국은 유가족들이 질질질 끌려 나와서 로비에 고립돼 있다고 하는데요. 노조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낙하산 사장 저지하기 위한 투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명백하게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석기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노조가, 민노총 소속의 노조가 손 놓고 있다면 이것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하면서 16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유영익 씨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잘라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일보라든지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 이른바 좀 중립적이고 진보적인 매체에서는 유영익의 망발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유영익이 이승만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인식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친북 정책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라면은 정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재고돼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이것저것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마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국사편찬위원장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그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에 이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 의혹은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방부, 국방장관 직속부대, 사이버 사령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 중에서는 직업군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 후보, 자기에게 세금도, 박근혜 세금 내긴 냈나? 뭐 세금을 내더라도 특정 후보를 놓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특정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국정원의 댓글 공작 못지않게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죠. 오늘 도하신 분들의 사설들, 뭐 물론 조정동은 제외입니다만은 일제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요, 국정원과 경찰, 보훈처, 군대까지 대선 개입했나 라면서 이명박은 4대 강이었다라면 박근혜는 4대 선거 부정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소설 소개해드립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 의혹이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 소속 3명이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300여 개의 댓글을 올렸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터이지만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들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등의 글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다. 댓글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과 빼닮았다. 국정원 댓글 공작은 검찰 수사에서 불법 선거 개입으로 확인돼 기소된 상태다. 네.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죠. 그런데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요원이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자기들이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다고 해서 제가 당선됐을 것 같아요? 라고 물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지사지해가지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정원과 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명박이 쥐박이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면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들고 일어나서 탄핵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 야당이 힘도 없고 투쟁 의지도 부족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 사실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안입니다. 최종적 관건은 이들의 댓글 작업이 개인 차원의 행동인지 사이버 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대북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된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대선에서 정치 공작적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점을 감안하면 단순 개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치 중립이 생명인 군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심대한 국기문란이다.
쿠데타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수많은 희생과 땀을 통해 확보된 군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근간에서 흔드는 것이다.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튼 게 아닐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이냐면요. 민주당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발상은 군대가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고 좋아서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은 박근혜가 만약에 군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군대가 특정 후보를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그런 댓글을 올린 사람은 엄벌해서 깜방에 쳐넣어야 됩니다. 10년, 20년. 민주당에서 총칼 없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딱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댓글 쿠데타예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칼이 향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행태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그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경찰의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 등을 명목으로 노골적인 야당 후보 폄하, 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대선 댓글 작업을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와 군까지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꼴이다. 국가기관들이 앞다퉈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면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은 유린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당국, 국회 등의 권한을 총동원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추상같이 엄벌해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명박은 4대 강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면 박근혜는 4대 선거 부정으로 나라를 말아먹을 기세입니다.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에 의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이 4개의 4대 선거 부정, 이거 결코 묵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라서 참고 봐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장악된 언론, 장악된 지상파, 장악된 종편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정말 4대 선거 부정, 이것이 분명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노래 듣고 오죠. 휘성의 말을 했죠.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왔다 갔다 했어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클로렐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나니까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미숙 따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은 게다가 바로 출자금까지 다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가장 3동의 클라운 1209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조합원 광고가 효과가 늘어납니다. 지금 조합원 광고가 다들 효과가 있다고 난리인데요. 그래서 광고가 매어 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광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조합 광고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지상파 라디오 광고에 비하면은
작게는 10분의 1, 많게는 30분의 1, 4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라디오에 광고하려면요, 30초짜리 하나에 100만 원 내야 됩니다. 100만 원이면은 저희들은 한 달 내내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촛불 집회에서 부부가 함께 나오셔서 조합원 신청해 주신 인천거주 박추홍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배가운동 열심히 해주고 계신 오미숙님, 그리고 김재성님, 안영진님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정자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정자 많이 해주신 조합원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국정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뒷북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동아일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채널A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내년 초 종편 저가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런 동아일보 그야말로 현 정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열렬하게 지지해주는 이 동아일보의 사설이 아들의 국적을 포기한 청와대 유민봉 수석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검증을 통과했느냐 이런 이야기죠. 동아일보의 사설을 참 제가 태어나서 소개를 해드린다니까 정말 웃깁니다만은 그래도 소개해드립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다가 연령이 18세 3개월이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1,018명에 이른다. 병무청이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0명 수준이던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74명이나 됐다. 세계화 시대에 부모의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자녀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중 국적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군 복무가 의무인 국가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중 국적자는 대부분 사회 상류층의 자녀다. 합법적으로 외국에 몇 년씩 거주하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나 상사 주재원, 대학 교수 등이다. 부유층 가운데는 미국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 국적을 얻어내기도 한다. 현직 외교관 자녀들 가운데 130명이 복수 국적자라는 최근 외교부 자료만 해도 이중 국적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한다. 유민봉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공직자와 정부 산하기관 간부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다. 네.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즉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미국에 쎄 놓으면은 미국 국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편에 맞지 않게 미국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민을 간다면 몰라도요. 몇 년간 갔다 오려면은 최소한 행편이 그런 대로 돼야 됩니다. 아까 동아일보 사설에서 얘기했던 대로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나 상사 주재원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설순수범해서 병역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영국 왕실은 왕자들이 설순수범해서 군대 입대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실제로 최전방에서 싸워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도대체 많은 인간들입니까? 특히 유민봉 수석, 청와대 수석 비서관입니다. 유민봉 수석의 아들은 18세가 되던 2003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죠. 2003년입니다. 수석이 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한 군의 원로는 김장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 아들의 병역 면제를 평범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유민봉 수석을 퇴진시키거나 유민봉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200여 개의 항목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자가검증 리스트에는
자녀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유민봉 수석이 아들의 병역면제 사실을 감췄는지, 사실을 제대로 밝혔는지 그냥 넘어왔는지, 제대로 밝혔는데도 그냥 넘어왔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 고위공무원과 재벌 자녀들의 병적기록부에 턱이라는 도장을 찍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병역 의무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박정희의 불효령으로 불려 들어와 군복무를 마친 고위직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독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그 정신만은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합니다. 독재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국민들에게는 온갖 의무를 다 부과하면서도 자기는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박정희는 아들 육사 보내긴 했어요. 사람 만들려고 보내긴 했겠지만은. 그리고 고위직 자녀들 병역필 안 하면은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 이런 아버지 나쁜 거 배우지 말고 좋은 거 좀 배우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중 국적자의 병역 면제는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입대하는 외국 영주권자의 사례와 대비된다. 병무청이 2004년 외국 영주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입영자가 누적 1,000명을 넘어섰다. 할 수만 있다면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 인사나 그 아들들의 그릇된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다. 동아일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사설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거꾸로 정말로 이 정권의 인사 실패가 크게 도달했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시간 동아일보의 사설, 아들 국적 포기한 청와대 유민봉 수석 검증 어떻게 통과했나, 사실은 뭐가지 잘라라는 얘기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죠. 허니 패밀리의 왜 그랬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나니까님이 제 시간에 조합원 가입하고 싶어서나 잊어버릴까 봐서 문희정 아나운서 시간에 조합 가입해서 조합비 납입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한 구자인데요. 뭐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나니까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회비의 2차 모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 구리, 남양주, 가평 지역 조합원님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성남시청 모란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중앙일보 사설을 골랐습니다. 자유총연맹 비리 의혹 뿌리 뽑아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자유총연맹 진짜 문제 많은 곳입니다. 자유총연맹도 사실은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인데요. 여기서도 아마 지난 대선 개입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곳입니다. 예, 중앙일보의 자유총연맹 비리 의혹 뿌리 뽑아야 소개해드립니다. 주먹국으로 투자에 나섰다 30억 원을 날렸다. 공금 계좌는 간부들의 사금고처럼 사용됐다. 회원 150만 명으로 매년 1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정부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더 이상 연맹 내부의 자정 노력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입니까?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 10억 원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먹국고 투자를 했다가 30억 날리고 공금 계좌는 간부들이 사금고처럼 사용되고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의 도덕 수준이 딱 이대로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발음도 어렵네. 엠뱅할. 안전행정부가 뭐냐.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요. 자유총연맹은 권정달 전 회장. 권정달이가 누굽니까? 50준 세력입니다. 50 세력. 재직 당시인 2004년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 리조트 카지노 설립 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또 하필이면 카지노 설립 자금으로 투자를 해. 아이고 참. 또 낙골당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건 모두 사업 무산으로 결손 처리됐습니다. 예수금 계좌는 박창달 전 회장과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다 쓰고 되돌려 놓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급여에 이르기까지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 미처리 액수마다 1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돈도 많다 진짜.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겠다는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 육성법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개인, 법인 등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그레스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걸핏하면 불법 의혹이 불거져 나온 건 한심한 노릇입니다. 연맹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이 고질로 굳어졌고요. 안전행정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특감도 지난 3월 중앙일보가 연맹의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유총연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간 진행된 특감보다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유총연맹, 보수, 이것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라서 봐준 겁니까?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는 특감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특히 자칭 보수단체들 감사를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진보적인 단체는요. 하도 무섭게 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머니 돈 싼 젖을 쓰는 데는 대개 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좀 감시 좀 철저하게 하세요. 목적과 명분을 떠나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런 사설을 쓰겠냐고요. 예, 박근혜 정권의 부패가 그 악취가 지금부터 터져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조합원 가입도 좀 해주세요. 소울메이트의 이러지 말자 듣고 오겠습니다. 최동욱은 그렇게 쫓아내놓고 혼내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쫓아냈습니까? 황교안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보도를 한 한국일보 오히려 황교안이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황교안 법무장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섭고 한국일보는 안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이진희 사회부 기자가 기자의 눈, 즉 기자 수첩이죠. 국감 앞두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황법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법조 기자들이 비리 의혹 등을 주로 다루다 보니 사건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간혹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덮어놓고 소장부터 들이밀고 보는 억지 소송도 있어 웃어 넘기기도 한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황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그가 부장검사 시절 모 재벌그룹에 근무하던 K 변호사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금품 제공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되 받은 적이 없다는 황 장관의 해명까지 충실히 담았다. 한마디로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였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는 기사입니다. 모 재벌그룹에 근무하던 K 변호사가 김영철 변호사죠. 김영철 변호사 맞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맞을 겁니다. 삼성에 근무하던 김영철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 그리고 황교안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해명까지 다 실어서 이건 뭐 기사로서는 이거는 뭐 소송거리도 안 되는 기사예요. 문제는 황교안이가 1,5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면은 최동욱의 혼외자녀 의혹처럼 당장 감찰을 해야죠. 왜 감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 황교안은 언론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이거는 제기해봤자 무조건 X예요.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지휘는 못하지만은 이거 만약에 고소하면 누가 다루겠습니까? 검찰이 다룹니다. 최동욱은 혼외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소송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소송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정정보도 소송을 냈어요. 정말 최동욱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 돼 반해서 황교안은 염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장을 들춰보며 좌절했다. 법도 언론의 역할도 모르는 필부의 억지라면 웃어 넘기겠지만 법무부 수장이 법을 앞세워 부리는 억지에선 섬뜩함마저 느꼈다. 상식을 권력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상식을 권력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입니다. 황교안은 소장에서 사실관계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K 변호사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금품 자체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게다가 K씨가 한국일보의 첫 보도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을 전달한 장소, 함께 있었던 제3의 인물, 나중에 다른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까지 줄줄이 밝혔는데도 소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세하게 하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억지라는 게 드러나니까. 황교안은 1억 원의 배상금과 함께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한 건당 하루 10만 원씩을 달라는 신청도 법원에 했다고 합니다.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무장관이 아니라면은 이해가 가요. 법을 다루는 최고의 직계에 있는 시장이 자기를 의혹을 보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도한 그 보도에 대해서 이딴 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강심장이 가공스러울 뿐입니다.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사고방식이요. 소장을 읽는 내내 이 기자는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독재시대 공안검사의 얼굴을 대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금품 제공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도 황교안은 요구대로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한다면 오히려 오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모함을 당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현직 장관의 비위 의혹을 접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법을 공부하고 집행해온 황교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이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무리한 대응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17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눈앞의 위기를 피하려는 찍어누르기식의 대응은 검찰과 법무부 조직 그리고 민심을 거슬려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언정 존경과 권위는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나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시판에 정지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